가을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면서 김정순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2세의 정순은 혼자 사는 단독주택 거실에서 아침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당 한켠에 심어둔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오늘도 또 혼자구나. 정수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척 어색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잣말하는 것도, 텔레비전과 대화하듯 혼자 중얼거리는 것도 말입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친 정수는 동네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복지관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이 짧은 산책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길가에 핀 들꽃들을 구경하고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둑판 앞에는 늘 보던 얼굴들이 앉아 있고 한쪽에서는 몇몇 할머니들이 모여 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순도 그 무리에 자연스럽게 합류합니다. 정순아, 오늘도 왔구나. 어제 담근 김치 좀 가져갔어. 이웃집 장미희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70세인 장미희는 동네에서 소문이 제일 빠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누가 어디 갔는지,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게 없습니다. 고마워, 미희야.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이런 게 제일 고맙지. 정수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혼자 살다 보면 작은 나눔도 큰 의미가 됩니다. 김치 한 포기, 반찬 한 그릇이 때로는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오후가 되자 정수는 바둑판 앞에 앉습니다. 바둑은 남편이 가르쳐 준 것인데 처음엔 별로 재미를 못 느꼈지만 이제는 제법 실력이 늘었습니다. 상대방과 한 수 한 수 주고받으며 집중하는 시간이 외로움을 잊게 해줍니다. 정순 씨, 오늘 바둑 실력이 늘었네요. 함께 바둑을 두던 할아버지가 감탄합니다. 정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바둑알을 정리합니다. 이런 작은 칭찬도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립니다. 아들 민수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서울에서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는 민수는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 때문이겠지만 정수는 가끔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민수의 목소리는 늘 형식적입니다. 안부를 묻지만 진짜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수는 이미 익숙해진 대화 패턴을 따라갑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복지관 가서 바둑도 두고 이웃들이랑 김치도 나눠 먹고 그렇게 지내세요. 저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고요. 그래, 몸 조심해라.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건강이 제일이야. 짧은 통화가 끝나고 정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아들과의 대화는 늘 이런 식입니다. 서로 안부는 묻지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습니다. 정수는 아들이 바쁜 걸 이해하지만 가끔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도착한 정수는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대충 때우지 않습니다. 작은 밥상이라도 정성스럽게 차리는 것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잘 지낸다. 매일 혼자 밥 먹는 게 이제 습관이 됐지. 정수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입니다. 처음엔 그 자리가 너무 허전해서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 정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정수는 사진에 대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10년 동안 이어온 습관입니다. 여보, 오늘도 복지관 갔다 왔어. 바둑도 이겼고, 미희가 김치도 줬고, 민수도 전화했는데 여전히 바쁘다고 하더라고.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지만 정수는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런 시간이 하루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마무리해 줍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원예 교실인데 작은 화분에 꽃을 기르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수는 꽃을 좋아해서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 정순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볍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즐거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많아진 지금이 새로운 도전을 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직 모릅니다. 오늘 복지관에서 만날 사람이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복지관에 도착한 정수는 원예교실이 열리는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자리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창가 쪽에 빈자리가 하나 있어서 그곳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원예교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강사가 인사를 하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화분에 꽃씨를 심고 기르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집중해서 강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예쁜 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자 잠시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복지관 앞 벤치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해서 잠깐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정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무릎 담요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추우시겠어요? 이거 덮으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근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며 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는데 곧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 영재야? 너 민수 친구 아니니? 정순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눈앞에 앉아 있는 남자는 바로 아들 민수의 고등학교 동창인 박영재였습니다. 20년도 넘게 보지 못했는데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 기억하시네요. 맞습니다. 박영재예요. 영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등학생 때와는 달리 이제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지만 그때의 다정한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그때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정수는 반가움에 연신 영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와 영재는 고등학교 때 정말 친한 친구였습니다. 시험 기간이면 함께 공부하고 주말이면 정순이 해준 밥을 함께 먹곤 했습니다. 영재는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어서 정순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땐 정말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영재의 대답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지만 정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이 더 컸거든요. 민수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연락하고 지내? 가끔 안부 정도는. 워낙 바쁘게 사시더라고요. 대기업 부장이시니까. 영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민수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민수도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도 잘 안 와. 가끔 형식적으로 안부만 묻고 끝이야.
정순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재는 그런 정순의 표정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혼자 지내시기 어렵지 않으세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 복지관도 다니고 이웃들과도 어울리고 그런 대로 지내고 있지.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영재는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뵈면 좋겠네요. 저도 이 동네에 살고 있거든요. 정말? 어디 살아? 복지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작은 원룸이지만 나름 괜찮습니다.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 때문인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정수는 오랜만에 마음 편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재야, 결혼은 했니? 정순의 질문에 영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었지만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한때 했었는데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래, 나랑 비슷하네. 혼자 사는 것도 나름 괜찮긴 하지만 가끔은 외롭기도 하고. 정순의 솔직한 고백에 영재도 공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동질감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평소처럼 혼자 가려던 참에 영재와 마주쳤습니다. 영재도 장을 보러 온 참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장 보러 오셨어요? 응, 그래. 너도 장 보러 왔구나. 그럼 함께 보시겠어요? 혼자 보는 것보다 함께 보는 게 더 재미있잖아요. 영재의 제안에 정수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혼자 보던 장을 누군가와 함께 본다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을 함께 돌아다니며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영재는 정순이 무거운 것을 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수는 이런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영재야, 점심 먹고 갈래? 집에서 간단하게라도. 괜찮으시겠어요? 폐가 될 것 같은데. 무슨 폐야? 혼자 먹는 밥이 얼마나 심심한데.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 정순의 따뜻한 제안에 영재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차려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정순의 집에서 함께한 점심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특별했습니다. 정수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고 영재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보네요. 그래, 다행이다. 혼자 해먹던 음식이라 맛이 없을까봐 걱정했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집밥 맛이에요.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재는 정순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순은 이런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영재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좋았지만 동시에 뭔가 어색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나이 차가 너무 크잖아. 혼자 있을 때 정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재는 자신보다 20살도 어린 사람이고 무엇보다 아들의 친구였습니다. 이런 관계가 과연 괜찮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순과 영재가 자주 만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복지관에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바둑을 두고 때로는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순에게는 오랜만에 찾아온 활기였고 영재에게는 마음의 안식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두 사람이 자주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며
은근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장미인은 정순에게 슬쩍슬쩍 영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정순아, 요즘 그 남자분이랑 자주 보이던데 괜찮은 사람이야? 응, 우리 민수 고등학교 친구야.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더라고. 나이는 어떻게 되는데? 글쎄, 아마 40대 후반 정도? 민수랑 동갑이니까. 장미인은 정순의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정수는 영재와 함께 복지관 뒤편 작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져서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는 게 정말 외롭지 않으세요? 영재의 질문에 정수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외롭다고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했고 외롭지 않다고 말하기에는 거짓말 같았습니다. 가끔은 외로워. 특히 저녁 시간이 제일 그래.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그럴 때면 남편이 그리워져. 정순의 솔직한 고백에 영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혼자 살아보니 그 외로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혼자 있으면 정적이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머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합니다. 영재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 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정수는 현관문을 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발장에 낯익은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의 구두였습니다. 평일에 이렇게 일찍 올 리가 없는데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무슨 일이야? 거실로 들어간 정수는 소파에 앉아 있는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습니다. 엄마, 큰일이에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급히 민수 옆에 앉으며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회사 일이 아니라. 엄마, 집 전세 계약 연장하러 갔는데 큰일 났어요. 민수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정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받아온 계약서였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아예 전세금이 없대요. 집주인이 돈을 어디다 써버렸나 봐요. 정수는 서류를 받아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내용이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낸 전세금은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집주인이 다른 빚을 갚느라 써버린 것 같아요. 민수의 설명을 들은 정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전세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일단 다른 집을 구해야 해요. 그런데 요즘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내가 돈을 좀 썼어. 돈을 썼다고요? 어디다가요? 민수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검소하게 사시던 어머니가 큰 돈을 쓸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심을 하고 말했습니다. 재혼하려고 준비 중이거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재혼이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재혼 말이야. 나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정순의 말에 민수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것 때문에 돈을 썼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구랑요? 어떤 분이세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재혼 상대가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정수는 잠깐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영재. 박영재요? 박영재가 누군데요? 민수는 그 이름이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확히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 고등학교 친구야. 기억 안 나니?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던. 정순의 설명을 들은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였던 박영재. 키가 크고 착했던 그 친구가 바로 어머니의 재혼 상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재요? 제 친구 박영재요?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 영재야. 복지관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민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제 친구예요. 나이 차이도 20살이나 나는데. 민수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자신의 친구가 어머니와 재혼한다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정순도 아들의 반응에 조금 서운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응원해주기는커녕 반대부터 하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이 진심일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민수의 말에 정수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적이라니.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데. 민수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영재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어머니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고 결국 민수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민수가 집을 나간 후 정수는 며칠 동안 복잡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아들의 반대가 예상보다 심해서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순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정보통 장미희가 이 소식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장미희는 평소 정순과 영재가 자주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며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우연히 민수가 화를 내며 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미희는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것으로 봐서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아, 어제 민수가 화를 내며 나가던데 무슨 일이야? 장미희의 직접적인 질문에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습니다. 그게 별일 아니야. 정수는 얼버무리려 했지만 장미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영재 씨 때문이야? 요즘 너희 둘이 자주 함께 다니던데. 결국 정수는 장미희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숨길 수도 없는 일이고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영재랑 재혼 생각하고 있어. 정순의 고백을 들은 장미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눈치채고 있었지만 재혼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그런데 민수는 왜 반대하는 거야? 영재가 민수 고등학교 친구거든. 나이 차이도 있고 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데 정순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없어. 장미희는 정순을 응원하는 듯한 말을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장미희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정순은 조금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미희가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는 것을 정순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아들 친구랑 재혼한대요. 20살 차이래요. 20살. 세상에 요즘 그런 일도 있구나. 복지관에 가는 길에도 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 길에도 정수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복지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함께 바둑을 두던 어르신들이 정순을 은근히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골적으로 피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요즘 바빠 보이시네요. 그러게요. 중요한 일이 있나 봐요. 사람들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런 시선들이 불편했지만 굴복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민수는 서울에서 복잡한 심정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재혼 소식이 충격적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영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영재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사진이 걸린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우리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민수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사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민수는 아버지도 자신과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를 말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요?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을 원하지만 영재라는 인물이 믿음직스럽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영재는 착한 아이였지만 동시에 계산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특히 집안 사정이 어려워진 후로는 더욱 그런 면이 두드러졌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영재를 만나 최근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재도 동네에 소문이 퍼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 때문에 힘드시죠? 영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이런 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사람들이 처음엔 관심을 보이지만 금방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 하지만 정순의 예상과 달리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원예교실에 참석했는데 평소보다 사람들이 훨씬 적었습니다. 강사도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프로그램을 일찍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장미희를 만났습니다. 장미희는 평소와 달리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아, 미안해. 내가 입이 너무 가벼웠나 봐. 괜찮아, 미희야. 어차피 숨길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친구라면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순아, 정말 확실한 거야?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장미희의 질문에 정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영재를 신뢰하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가끔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너무 갑작스럽잖아.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장미희의 말에 정수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기 전에 영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영재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상하고 배려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정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의심하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자신도 그런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이런 불안감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아들의 반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정수는 우연히 영재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재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고 목소리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남의 전화를 엿듣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정순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구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의 마음속에 생긴 작은 의구심은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재와 함께 있을 때는 평소처럼 편안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자꾸 그날 본 전화 통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영재의 긴장된 표정과 낮은 목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는 영재와 함께 복지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담소를 나누던 중 영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재는 전화번호를 확인하더니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급한 전화라서요. 영재는 카페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수는 창문 너머로 영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재의 표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손짓도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0여 분 후 영재가 돌아왔는데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안 좋은 소식인가 봐? 정순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영재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닙니다. 그냥 옛날 일로 연락 온 거예요. 하지만 영재의 대답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더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영재가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영재의 집에 김치를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영재가 집에서 만든 김치를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정성껏 담근 것이었습니다. 영재의 집은 복지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영재가 나왔는데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치 좀 가져왔어. 어제 담근 건데 맛있을 거야.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영재는 정순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부엌에 김치를 정리하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법원이나 관공서에서 나온 서류처럼 보였습니다. 정수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남의 사생활을 함부로 들여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영재야, 화장실 좀 써도 될까? 네, 저쪽 문입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정수는 우연히 영재의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가방 입구로 서류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는데 그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장이혼 신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위장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차 드시겠어요? 영재의 목소리에 정수는 황급히 가방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지금 당장 영재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응, 고마워. 정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영재와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영재가 왜 위장이혼 서류를 가지고 있는 걸까? 혹시 자신과의 관계도 뭔가 숨겨진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재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었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민수야, 영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줄래? 왜요? 아직도 그 사람과 만나고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반대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만나고는 있는데 좀 이상한 점들이 있어서. 정순의 말을 들은 민수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재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은 애였어요. 그런데 졸업 후에 집안에 큰 일이 있었거든요. 무슨 일?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집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부터 영재가 좀 달라졌다는 소문이 있었죠. 민수의 설명을 들으며 정순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 글쎄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돈에 대해서 좀 예민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전세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전세 사기?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세 사기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정확한 건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마 피해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입장일 수도 있어요. 민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순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재가 가지고 있던 위장이혼 서류, 요즘 자주 받는 전화들, 그리고 가끔 보이는 불안한 표정들이 모두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혹시 그 사람이 뭔가 부탁한 거 없어요? 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도움이라든지. 민수의 질문에 정수는 생각해 봤습니다. 영재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었지만 가끔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암시는 했었습니다. 직접 부탁한 건 없어? 하지만 가끔 힘든 일이 있다는 이야기는 했지. 엄마,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너무 깊이 관계하지 마시고. 민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영재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복지관에서 우연히 이영철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이영철은 최근에 복지관을 이용하기 시작한 사람이었는데 정순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박영재라는 사람 아세요? 이영철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수는 놀랐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세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큰 피해를 봤거든요.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이영철의 말을 들은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가 말했던 전세 사기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같은 피해자가 여러 명 있어요. 그 사람을 찾고 있는데 혹시 어디 사는지 아세요? 정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재의 주소를 알려줄 수는 없었지만 이영철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요. 정수는 애매하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영철의 말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영재가 정말 전세 사기에 연루된 것일까? 그렇다면 자신과의 관계도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일까?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영재에 대한 의심과 혼란,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영재는 어떤 사람일까? 자신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영재와 직접 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영재에 대한 의심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영철의 말이 사실이라면 영재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 만약 오해라면 좋은 사람을 의심한 셈이 됩니다. 결국 정수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재와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영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재야, 시간 있을 때 우리 집에 한번 올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정순의 진지한 목소리를 들은 영재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에 갈까요? 그래, 저녁 먹고 와. 전화를 끊은 후 정수는 하루 종일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영재를 직접 추궁하기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그렇다고 계속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재가 정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최근에 받는 전화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영재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도 영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재야, 나한테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니? 영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자주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안 좋아지잖아.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고. 정순의 말에 영재는 당황했습니다. 최대한 숨기려고 했는데 정순이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냥 옛날 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옛날 일이라는 게 혹시 전세 사기랑 관련된 일이야? 정순의 직접적인 질문에 영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순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영재의 반응을 본 정수는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이영철이라는 분을 만났어. 너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고. 정순의 말을 들은 영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피해자 중 한 분이시군요. 그럼 정말 전세 사기에 연루된 거야? 정순의 질문에 영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영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동시에 그의 어려운 처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랑 만나는 것도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거니? 정순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영재는 오랫동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영재의 솔직한 고백에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게 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뭘 원했던 거야?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집, 제 이름으로 옮겨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채권자들이 건드릴 수 없거든요. 영재의 설명을 들은 정수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영재가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 재혼을 서두르는 이유, 모든 것이 자신의 재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나에 대한 감정은 모두 거짓이었던 거구나.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영재는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은 정말 아닙니다. 어머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영재의 절실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수는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내 집이 필요한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머님을 속이고 싶지는 않아요. 영재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순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영재는 그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내 집 등기부등본이야. 정수는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영재는 그 서류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집, 내 이름으로 된 거. 그거 필요해서 나랑 결혼하려는 거니? 정순의 직접적인 질문에 영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정수는 영재의 정직한 대답을 들으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상처는 컸지만 적어도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정말 아닙니다. 영재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저에게는 진짜였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고 따뜻함을 느꼈어요. 정수는 영재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재의 감정이 진심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재야, 나도 너랑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어.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정순의 질문에 영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잠시 침묵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등기부등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영재가 보는 앞에서 그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영재는 깜짝 놀라며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빈손이야. 그래도 날 사랑하니? 정순의 질문에 영재는 말을 잃었습니다. 집 서류가 찢어진 지금 정순과 결혼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젠 자격 없습니다. 영재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순의 따뜻함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처지 때문에 솔직해질 수 없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실이 밝혀졌네.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상처는 컸지만 적어도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마지막 식사가 끝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순의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의 외로움과는 다른 좀 더 평온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의 정순의 모습도 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나 수군거림에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활동했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욱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정수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서 자원봉사였습니다. 복지관 작은 도서실에서 책을 정리하고 어르신들이 책을 빌려갈 때 도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정순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복지관 직원이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수는 이 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이 보람 있었고 무엇보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 하는 게 저에게도 좋거든요. 정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영재와의 일이 끝난 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도서실에서 책을 정리하다가 정수는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늦은 사랑이라는 제목의 소설이었습니다.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책을 펼쳐봤습니다. 60대 여성이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수는 잠시 자신의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영재와 함께했던 시간들, 설렘과 행복, 그리고 배신과 실망. 모든 것이 짧은 꿈 같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순 씨, 뭔가 생각에 잠기셨네요. 동료 자원봉사자인 박할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 이 책을 보니까 생각이 많아져서요. 아, 그 책 저도 읽어봤어요. 재미있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박할머니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이가 들어도 마음만은 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순 씨는 요즘 어떠세요? 몇 달 전에 뭔가 큰 일이 있으셨던 것 같던데. 박할머니의 관심 어린 질문에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재혼을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잘 안 되었죠. 그래도 시도해 보신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용기도 없거든요. 박할머니의 격려에 정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실패했지만 도전했다는 것 자체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순에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지막 식사 이후 민수는 정말로 자주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의 형식적인 안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응,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하고 왔어. 바쁘게 지내니까 하루가 금세 지나가더라.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활기차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민수의 말에 정수는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올 수 있어? 네,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함께 저녁 먹어요. 그래, 맛있는 거 해놓을게. 전화를 끊은 후 정수는 며칠 전에 받은 편지를 꺼내봤습니다. 영재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복지관을 통해 전달된 것이었는데 정수는 아직 읽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펼쳐들었습니다. 영재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어머님께 그동안 안부 여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시골에서 작은 농장 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분들께 조금씩이라도 배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어머님 덕분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박영재 올림. 편지를 읽은 정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영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웠습니다. 동시에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어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민수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먹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민수야,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엄마가 그때 한 일
후회스러워 보여? 정순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용기 있는 선택이라니? 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찾으려고 하셨잖아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민수의 말에 정수는 의외였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이해해 줄 줄은 몰랐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엄마가 더 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엄마를 더 잘 이해하게 됐고요. 그래. 네.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도 혼자 사는 게 외로우셨구나 하고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민수의 약속에 정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모자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또 다른 분 만나실 생각 있으세요? 민수의 질문에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겠어. 외롭기는 하지만 그 외로움도 내 인생의 일부구나 싶어. 정순의 담담한 대답에 민수는 어머니가 정말 많이 성숙해지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 민수가 돌아간 후 정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밤의 고요함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또 바보 같은 일을 했죠?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사랑은 짧았지만 그 짧은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어요. 그걸로 됐어요. 정순의 독백은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영재와의 시간도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어요. 그 덕분에 내가 아직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지만 무섭지 않아요. 나에게는 소중한 기억들이 있고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정수는 남편의 사진에 굿나잇 키스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복지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72세의 김정순, 그녀의 늦은 사랑은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